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박주연 상담가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주연 상담가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얼마 전이었죠?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지났나요? 네. 저희 다른 분들과 함께 네네. 네, 방송 초대석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또 혼자 네.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뵈니까 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지난번에 방송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또 오늘 그때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오늘 혼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저희 그 무료 상담 서비스 Over a Cup of Coffee라는 상담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러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저는 법률, 심리 상담, 자녀 양육,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그 분야 중에서 제가 네. 맡은 부분은 자녀 양육 코치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주연 상담가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네, 네. 그런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지난번에 사실 네 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 시간이 짧은 시간에 네 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주신다고 하길래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녀 키우시는 분들, 뭐 나이는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Over a Cup of Coffee 저희 지난달에 4월에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무료 상담 사역이라고 할까요? Over a Cup of Coffee 여기에 동참하시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국에서 그 심리치료사로서 그 시립아동상담센터 또 정신과 병원 그리고 심리치료연구소 등에서 한 13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시간은 한국에서 그 심리 상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 환경의 차이도 또 네. 경험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자녀들의 또 양육 환경의 차이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민 생활에서 가정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러나 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민 사회에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립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혜택을 편리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비용의 문제 등으로 네. 또 주저하는 사이에 회복이 가능하던 관계도 점점 이제 골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능력이 우수한 한국 아동들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들로부터 평가절하되어도 또 부모 또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심리치료사로서 인정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시점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된 많은 분들이 이민 사회에서 상담이 필요한데 맘 편히 도움받으러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이민자 부모와 자녀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DK넷 방송을 통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요. 네. 또 자녀 양육에 관한 우리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사실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가 꾸준히 해왔던 예방 아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교육 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더 일찍 감지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네. 이번 그 오버러 컵 오브 커피는 이곳 달라스에 사시는 부모님들과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자녀와 양육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네. 더욱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최대한 낮췄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부담 없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또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장입니다. 네. 이 장은 뭐 저를 비롯해서 찾으시는 부모님들 모두가 노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한 음. 어떤 그런 편안한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들으니까 굉장히 조목조목 잘 이야기해 주시고 저도 참 공감하는 게 이민 사회에서 가족이 사실 어디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가족이 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가족이 더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의지할 사람들이 가족이 정말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 가운데서 또 자녀 교육 바쁘게 일하시면서 자녀들 양육하시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잘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 있으시고 또 상담받고 싶으시고 하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상담센터 운영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쵸? 이렇게 네. 오랜 경험이 있으신 박주연 상담가님께서 이번에 또 이 좋은 취지에서 Over a Cup of Coffee 이 사역을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또 이야기해 드리고 또 자녀 양육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녀 양육 코칭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보는 대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녀를 중요하게 보나요? 아니면 부모? 어떻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네. 둘 다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네. 자녀 양육 코칭에서는 자녀 이해와 부모의 이해가 중요한 두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녀 이해는 자녀의 발달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현재 환경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반면 부모의 이해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이 부모 자신의 성장 과정과 네. 또 그로 인해서 형성된 부모의 습관, 이런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자녀 양육 코칭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마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사실 첫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 코칭이라는 이걸 통해서 뭐 자녀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 또 부모의 그 이해도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족 구성원의 그 마음 여행을 시작하는 천문. 이 네.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녀 양육 코칭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다루시는지 또 많은 분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나요? 첫 번째는 그 눈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눈높이는 자녀의 발달, 또 현재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 네.
그리고 자녀를 좀 더 허용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죠. 네. 이미 성인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지 사실 이 눈높이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아동 상담에서도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담이 잘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 상담자도 항상 그 리마인드를 해야 하는 것이 이 눈높이라고 할 수 눈높이.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녀를 교육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인데요. 네. 훈육과 통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양육자의 정서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태도를 말하냐면 자녀와 양육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사랑을 바탕으로 음.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담에 오신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을 만은 해야지 믿지. 매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나.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앞에 사랑으로라는 그 전제를 붙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믿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양육에서의 훈육과 통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고 믿을만 해야지, 사랑할 만해야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녀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믿고 사랑하냐 그게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먼저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네. 건. 네. 그래서 사실 부모 교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은 양육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허용과 통제의 적절한 조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허용과 통제의 정도는 사실 부모님 개인의 성장 경험과 또 기질적인 특성의 영향에 따라서 자녀의 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적절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모가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또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고 또 자녀와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노력이죠. 네. 또 우리 자녀 양육 코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대화 방법이에요. 대화 방법. 즉 경청하기, 또 자기 감정 표현하기, 또 칭찬하기, 격려하기, 공감하기 등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구 개발에 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네. 코칭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개인이 가진 양육의 스타일은 오랜 기간 몸에 배인 습관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이냐면은 부모의 어린 시절에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을 때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진 습관입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 내가 너무 싫어했던 그 나의 부모님의 양육 스타일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셨던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네. 때로는 또 아이들이 부모에게 피드백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랬었던가 라고 또 알아차리게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부모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또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또 반복하는 경험도 하게 돼요. 네. 다시 말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져 있는 것인데요. 네.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키기도 어렵겠죠. 네. 네. 따라서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늘 깨어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만약에 하지 네. 않는다면 어느새 자녀에게 원치 않게 내가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네. 되물림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또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그럼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계속 네. 그걸 계속 할 텐데 내가 예전에 내가 싫어했던 우리 부모님의 이 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네? 이렇게 네, 인식을 그렇죠. 하는 거가 네. 어떻게 변화의 어떤 시작 단계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한 분께서요, 채팅창에서 의미는 아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고.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아, 이 방송 그 스케줄을 잡아놓고 네.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과. 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게 힘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내가 이렇게 나도 힘든데 네.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완벽한 부모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노력을 하느냐 네. 안 하느냐가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음, 또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자녀 양육 코칭에서 다루는 음. 그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꽤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채팅창에서 네. 또 몇 분이 코멘트도 해주셨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그대 3부 초대석에는 박지연 상담가님과 함께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코칭 사역도 시작하셨고요. 해서 아이들 자녀 양육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자녀가 한 명 아직 하나밖에 없고 또 어리고 그런데 나이대마다 이렇게 힘든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워낙 또 티네이저 되면 주변에서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 많이 네, 하셔서 맞아요. 좀 네. 그런 것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채팅창에서 많이 글 올려주셨는데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2699님께서 조용한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 보니까 진짜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부모를 닮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이야기 또 네, 하셨고요. 기질적으로 닮을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애써도 우리 애들이 몰라주니까 유유하신 분도 네, 계세요. 네, 맞아요. 자녀가 네. 부모가 되면 알아줄까요? 자녀들은 항상 불만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양육을 하시면서 사실 지치지 않으시려면 부모님 네. 스스로가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칭찬하는 네, 거. 이건 길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지금 답변해 주셨고요. 2641님 너무너무 힘드시면 이 상담 또 따로 박지원 네. 상담가님과 함께 그 시간에 따로 시간 내셔서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951님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지 않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면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신기하게도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는 그분의 아우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저도 가끔 애들이 난리를 치면 그분께 SOS를 보냅니다. 그럼 네. 그분이 싫어도 오셔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애들은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예스를 하죠. 네, 하셨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이 상담실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먼저 이렇게 키를 낮추고 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수준에서 함께 대화를 받을 때 아이들은 뭔가 말이 통하는 어른이네 라고 네. 느껴질 때 그 어른들의 말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네, 아.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아이들을 같아요.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눈높이를 앉아서 눈높이도 맞추고 이렇게 네. 존댓말 쓰면서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자녀 양육은 뭐 더 이야기 제가 할 필요 없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네. 자녀 양육이 중요한 거죠? 사실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서 언급한 우리 코칭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했을 때 네. 사실 부모 자녀가 건강한 그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 교육, 자녀 양육 코칭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부모 자녀 각자는 이런 건강한 관계에서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게 되죠. 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서로 보살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트라우마 이런 일이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외상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에도 건강한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음.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네. 심리적 문제를 예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음. 그리고 생기더라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자녀 양육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이들은 다 알아서 잘 크는데 맞아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맞아요. 많은데요. 네. 그런 이야기도 어 있잖아요. 그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렇게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그냥 놓으면 알아서 큰다." 이런 이야기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맞아요. 뜻이겠죠. 네 근데 네. 사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이제 너무 염려를 많이 하거나 또 음. 자녀를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많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예. 어 그렇지만 사실 아이의 자율적인 회복과 성장을 믿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만 이것이 방치나 무관심으로 자칫 이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힘을 인정해 주고 최소한의 간섭과 도움을 적절히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음.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성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의 더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음. 그래서 더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어 우리가 또 양육은 또 양육자의 스타일에 배어진 심리적인 역사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녀 양육에 대한 통찰은 양육자 삶의 보다 넓은 부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부모 자녀 관계를 잘 이해하면 부부 관계에서의 문제도 같이 풀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것이 어 다른 타인과의 그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에도 또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음. 돕게도 됩니다. 네. 사실 상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많이 찾으셨어요. 네.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자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하게 되시면서 자녀 상담이 부모님의 상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음. 또 부모님의 상담이 부부관계의 상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네. 또 결국은 가족 전체가 가족 상담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음. 많습니다. 다 네. 연관돼 있는 네. 거네요. 연결되어 네.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 자녀 양육이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때로는 그 자녀라는 존재가 부모가 사회생활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리게 만들어 줍니다. 네. 음. 이 아이가 아니라면 내가 좀 보지 않아도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음.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참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고통스럽게 느끼시고 또 자녀가 원망스럽게까지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사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행여 이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라 치면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하지 음.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부모는 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숨겨진 자아를 아이 덕분에 내가 직면하게 된다. 네. 그리고 사실 부모의 인격적인 성장으로 이것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사실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한 거죠. 그렇죠. 뭔가 네.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인격적 성장으로까지 네. 이끌어 주는 이 자녀 양육. 그만큼 보람된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네. 보람된 일이기도 음. 한 이 자녀 양육. 정말 뭐 이 중요성은 누구나가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좀 힘든 상황에 도움을 받으시면 더 이 자녀 양육을 효과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네.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아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도움을 받으면 이제 좀 더 자녀 양육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안내를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사실 아까 그 자녀 양육 스타일은 오래된 습관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습관을 변화한다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죠. 힘들죠. 네. 네. 왜냐하면 습관은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자신을 알아차리고 이 노력을 계속하는 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옆에서 지지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줬을 때 이것이 쉽게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자녀 양육 코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코칭을 이제 해 주시는 우리 박지연 상담가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 오버럴 컵 오브 커피 상담 사역 중에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그 상담을 해 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해 주고 계시고요. 제가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네. 월 1회에서 다른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고요. 이 자녀 양육 상담은 월 1회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이 중에서 보통 한 50분 정도 자녀 양육 코칭 한 분당 5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다음 자녀 양육 코칭은 6월 30일 토요일 네 지금 스케줄링 돼 있다고 합니다. 예약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오늘 들으시고 아, 나 뭔가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다, 코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녀를 직접 동반하실 수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쵸? 네. 자녀 함께 오셔도 좋고요. 또 혹시 비슷한 또래 키우시면서 같이 함께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그룹 예약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아빠, 엄마 같이 오셔도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연락처 안내해 드릴게요. 예약하실 연락처는요. 214 513 3749 214 513 3749번으로 연락 주셔서 또 예약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토요일 날 자녀 양육 코칭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셔야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커피숍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커피도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네. 합니다. 장소는요. 코펠에 위치한 커피숍이에요. 조지 커피 프로비전이라는 곳이고요. 462 휴스턴 스트리트 코펠에 있는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상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 분들은 좀 나 조용히 다른 분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오픈된 커피숍 공간이 아니라 별도 따로 방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담 내용 당연히 비밀 보장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전화 예약 미리 주셔서 상담 받으셔서 자녀 양육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연 상담가님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이제 여러분들과 사실 이 같은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네.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예약 주시고 또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오버럴 컵 오브 커피 사역이 문턱을 낮춘 그런 이민 생활 하시면서 상담 받고 싶은데 좀 힘든 것들 네. 이렇게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신 게 얼마나 귀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꼭 네. 필요하신 분이 상담 받으시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더 나은 행복한 삶 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달라스 사시는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지연 상담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